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차별을 해왔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직업에 대한 차별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까지도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지며 어린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살 길이 막막했죠.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마저 아빠 병원비로 고스란히 날리고 당장 새 식구가 살 집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마 지인의 도움으로 엄마가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주인집 지하에 살림집이 딸려 있어서 엄마와 우리 남매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죠. 처음엔 창피함보다는 살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군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대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우리 엄마가 이 집 가사 도우미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 혼자 안절부절했죠.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였어요. 그 집엔 저와 동갑내기 딸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엔 주인집 딸이 사립초등학교에 다닌 덕분에 저랑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변했죠. 하필 우리가 같은 학교에 배정됐거든요. 그날 이후 전 늘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가정불안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진 않을까 노심초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집 딸인 지희가 주번이라 일찍 집을 나서느라 미술 준비물을 빼먹고 학교에 간 거예요. 주인 아줌마는 마침 등교를 하려던 저에게 미술 도구를 건네면서 지인의 반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전 내키진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술 준비물을 들고 지인의 반에 가서 지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별 말 없이 건네주곤 돌아섰는데 누군가 물었죠. 누구야? 그러자 지희가 우리 집 가정부 딸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 말이죠. 순간 전 너무 창피해서 정신이 흐려졌어요. 땡볕에 녹아버린 초콜릿처럼 바닥에 찰싹 들러붙는 기분이었죠. 제 뒤통수 뒤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쟤 1학년 4반 강윤정 아냐? 쟤네 엄마가 지인의 가정부래. 그 길로 전 학교를 빠져나와 하염없이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걸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제야 수업을 빼먹은 일이 떠올랐거든요. 책가방이 교실에 있다는 사실도요. 일단 가방부터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로 갔어요. 다행히 교실은 텅 비어 있더군요. 근데 제 가방이 없었어요. 낭패였죠. 가방이며 학용품, 게다가 도시락통까지 다 들어있는데 엄마한테 죽었다 생각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제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있지 뭐예요? 그때였어요. 오빠가 들어왔죠. 야, 너 책가방 버려두고 어딜 갔다 와? 3살 위 오빠가 절 나무라며 말했어요. 전 오빠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오빠는 그런 절 보곤 내심 놀라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곤 방을 나갔어요. 전
혹시 지희가 제 책가방을 가져온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학교에서 오지 않자 엄마가 오빠를 저희 학교로 보냈고 교실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제 책가방을 오빠가 들고 온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등장과 함께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반 아이들이 속닥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딱선이 없기로 유명한 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었죠. 야, 니네 엄마 가정부라며? 그렇게 전교생이 다 알아버렸죠. 선생님들 모두. 싫었어요. 가난한 엄마도 싫고 일부러 우리 엄마가 가정부란 사실을 알린 지희도 싫고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내 자신도 다 싫었어요. 그날 이후 전 툭하면 학교에 빠졌고 학교에서 소위 날라리로 불리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다녔죠. 당시 철없던 저는 엄마 속을 어지간히도 썩혔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우리가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던 중3 여름부터였어요. 어차피 대학에 갈 성적도 안 되고 일찍 취직해 돈이나 벌자는 심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도 재밌고 무엇보다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교라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게 된 저는 예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갔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일찌감치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요.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엄마는 부업으로 맛간장이나 각종 청을 만들어 팔았어요. 가정부로 일하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아름아름 팔았는데 입소문이 꽤나 있어서 벌이가 좋았죠. 분식집 매상보다 나을 때도 있을 정도로요. 분식집 일만 해도 여자 혼자 하기에 힘에 부칠 판에 부업까지 하려니 엄마는 쉬는 날 하루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나 앓는 소리를 할 정도로 힘에 부쳐 보였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억척을 떨며 돈을 번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 때문이었죠.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성실한 FM인 오빠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더 이상 개천에선 용이 나지 않아. 돈 들여 가르쳐야 용도 되고 하는 거지.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자신 손으로 용을 만들어 승천시키겠다는 의지로 번 돈을 고스란히 오빠 교육에 쏟아부었어요. 덕분에 오빠는 엄마가 그렇게 염원하던 S대에 들어갔고 없는 살림에 호주 어학연수까지 다녀올 수 있었죠. 그리곤 남들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이 됐고요.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의 피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오빠가 엄마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오빠가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여자가 지희인 거예요. 주인집 딸 전지희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전 지희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지인에서 가사 도우미로 있으면서 그 집 모녀한테 호되게 당해왔던 엄마는 지희를 보자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죠. 저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런 반응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러더군요. 지희랑 사귄 지는 좀 됐어. 진작부터 말할까 하다가 엄마나 윤정이나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황당했어요. 달가워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지희여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오빠, 왜 하필 얘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그리고 지금 오빠 행동은 엄마가 반대를 해도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뭐야? 제 말에 지희가 피식 웃더군요. 윤정아, 넌 여전하구나? 넌 왜 그렇게 날 싫어해? 혹시 그거 열등감이니? 솔직히 너랑 나 비교도 안 되는데 굳이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는 건 좀 무의미한 짓 같지 않니? 그리고 난 네 오빠 결혼 상대자로 여겨온 거야. 얘 제하는 건 듣기 거북하다. 어디까지나 내가 네 손윗사람 될 거니까.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차피 오빠랑 저 마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엄마. 저 이미 마음 굳힌 지 오래됐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만만한가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비빌 언덕 하나쯤은 있어야죠. 장인어른이 제 언덕이 돼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는 야속한 눈빛으로 오빠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널 남부럽지 않게 가르친 거 아니니? 부모 덕은 못 봐도 너 하나 잘난 걸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왜 저 집이랑 엮이려고 그래? 이 애미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왜? 저 혼자 잘나면 뭐예요? 제가 남들보다 대리 승진 늦었던 거 엄마도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빽이 없어서였어요.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처럼 없는 집 애들은 승진에 밀려도 그게 지들 능력 탓인 줄 알고 죽어라 일하지만 있는 집 자식들은 승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고. 삶이라는 게 네 능력보단 있는 집이 자신들의 뒷배라고요. 장인어른 정도 힘이면 저도 그 뒷배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제 능력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반드시 합니다. 오빠는 작정한 사람처럼 자기 할 말을 쏟아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자기야, 그 얘기도 해야지. 지인은 오빠의 팔을 끌어당기곤 재촉했어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결혼식장엔 오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지인에서 일하신 거 집안 어른들이나 장인어른 지인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럼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윤정이 너도 지희 동창들이랑 알잖아. 미안하지만 안 왔으면 한다. 미안해요, 엄마. 오빠랑 지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엄마랑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혔죠.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 있죠? 저한테는 몰라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날 오빠의 폭탄 선언으로 엄마와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돈어른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신다고요. 전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고 따졌어요. 어차피 지들 멋대로 할 결혼, 게다가 엄마랑 전 오지도 말라면서 무슨 상견례냐고요. 근데 엄마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전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죠. 세월이 10수년 흘렀음에도 지인의 엄마는 여전했어요. 도도하게 내리깐 눈이며 말끝마다 입끝을 삐죽거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죠. 인연이 참 무섭네요. 아주머니, 아니 지훈이네하고 우리가 사돈이 되다니. 아무튼 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지훈이 잘 챙기겠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지인의 아빠는 점잖은 척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지인의 엄마는 달랐어요. 사실 난 아직도 지훈이가 맘에 안 들어요. 지 혼자 잘나면 뭐래? 나고 자란 배경이 이 수준인데. 사람이 환경은 무시할 수 없거든. 그래도 어떡해. 우리 지희가 지훈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 뭐 시본 표정으로 뚱하게 있지 말라고.
자기 눈엔 자기 아들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내 딸이 최고니까. 나도 내 딸이 아까운 건 마찬가지라고. 아, 속상해 죽겠어. 어디서 사돈이라고 저런 집구석을. 이건 뭐 격이 맞아야 어디서 얘기라도 꺼내지. 지희 엄마 말이 끝나자 지금껏 침묵하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하나만 묻죠. 지희 사장님 호적이 올라있다고 치고 사모님은 올라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직 평창동 큰사모님이 이혼을 안 해주신 걸로 아는데 그럼 여전히 동거인 신분이겠군요. 뭐야? 그래, 나 이 양반 동거인이다. 그래서 뭐? 고작 그거 하나 꼬투리 잡겠다고 이 갈고 나온 거야? 누가 천안종자 아니랄까봐 기가 막혀. 내가 이래서 질 떨어지는 천안집구석이랑 안 엮이려고 했던 거라고. 지희 엄마는 말끝마다 천안집구석이라며 우리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엄마를 자극해 결국 지희 엄마한테 되돌아갔죠. 천안집구석이요? 천하면 그쪽보다 천하겠습니까? 이깟 결혼 하든 말든 이 말은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못 참겠네요. 사모님, 지 누구 딸입니까? 사장님 딸 아니죠? 언젠가 사모님 차를 몰고 있는 조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 생부 원효로에 있는 한 캬바레 제비라고. 한참 춤바람 나서 사장님 몰래 춤추러 다니던 때 만나 붙어먹은 사이라고요. 사모님 생각하면 10번이고 지 출생의 비밀을 사장님께 알리고 싶지만 어린애 인생 망치는 게 안타까워서 입 다문다고요. 근데 난 더 이상 입 못 다물겠네요. 내 새끼 인생 망칠 판인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천한 집안? 그쪽 집구석보다 천한 집안이 또 있겠어요? 조광지천 놔두고 불륜 저지르고 사는 주제들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며 안팎으로 더럽게 살면서 누구 보고 출신을 운운해? 지훈아, 너도 똑똑히 들어라. 툭하면 비서에 골프장 캐디 건드려서 돈으로 입마금하는 장이네. 남의 남편 홀려 사는 상간녀 주제에 자식은 밖에서 몸뚱아리 막 굴려서 만들어 온 장모. 이게 네가 바라던 뒷배냐?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랑 어울려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이렇게 천한 집구석이랑 사돈 맺는 거 거절할란다. 윤정아, 가자. 엄마의 폭탄 발언에 지희 엄마는 사색이 됐고 지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변했어요. 문제는 지희 아빠였죠.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이 붉게 타올랐어요. 그 사이에서 황당한 표정이 된 오빠는 얼른 자리를 털고 우리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방을 나오고 나자 안에서는 부수고 싸우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툭하면 성질날 때마다 집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사장님 성격에 남의 자식을 속아서 지금껏 키웠다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뭐 그렇게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혼사 문제는 끝이 났죠. 그리고 엄마는 오빠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언제고 부모 등에 칼 꼽을 놈이라면서 그간 오빠한테 들어간 돈 다 뱉어내라며 그 돈 갚기 전엔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놓는다고 말이죠. 한동안 대문 밖에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던 오빠는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돈을 붙이면서 여전히 사과 중이지만 엄마는 아직 화가 안 풀린 모양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네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온 가족이 모여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